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신라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팔선 가는 날이고요, 13번째 방문입니다. 제가 이제 팔선 시작한 지 한 1년 딱 돼요. 1년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기존에 먹고 싶었던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은요, 딤섬으로는 새우 슈마이를 먹고요, 두 번째로는 캐비어 제비집. 이거는 이제 제비집 스프 쪽에 포함된 건데요, 제비집 스프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거고, 제비집 스프 치고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특급 호텔 치고 그래도 뭐 가격은 싸긴 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포시즌에서 20만원짜리 제비집을 먹어봐서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비싸긴 비쌉니다. 근데 캐비어 제비집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먹을 거는 이거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지존 한우 갈비찜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지존이란 말을 쓸까? 뭐 그런 궁금함?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가격은 비싸고 1인분, 2인분 막 이런 식으로 그릇당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가격이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거라서 오늘은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식사로 밥을 먹을 건데 밥 종류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있어요. 파인애플 볶음밥이라고 웬만한 팔찐 덮밥 가격해요. 근데 파인애플로 뭘 어떻게 만들었길래 45,000원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만 궁금한 건가? 디저트로 사과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것 중에서 찹쌀떡탕이 있어요. 뭐랄까 사탕처럼 굳힌 디저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5종류 먹을 거고, 센 것들이 한 3개가 있어서 가격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팔선에서 먹은 것 치고는 단품 가격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예상 가격이 한 33만 몇천 원 정도 나오는데 어금니 깎게 물고 먹어야죠. 제 그 모든 이제 아이템을 다 활용해서 팔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맘 먹고 왔는데 상하이 개 코스가 나왔네요. 진짜 아쉽지만 패스합니다. 다음 달 예약은 해놓긴 했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먹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요리는 캐비어 제비집입니다. 스프 쪽에 있지만 딱히 스프라고 안 써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비싼 제비집 위에 비싼 캐비어가 올라가 있고 그 아래에 아스파라거스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딱히 이렇다 할 맛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보양도 할 겸요. 진하게 우려내 나온 듯한 걸쭉한 스프입니다. 투명한 젤리같이 생긴 이게 제비집입니다. 제비집은 인도네시아 쪽에서 주로 나오고 한국은 멀리서 수입해 오고 있어서 그런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됩니다. 체감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8배에서 10배라고 할까요? 참고로 인도네시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가격 소문에 비해서는 맛은 거의 느끼기 힘들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투명하고 얇은 젤리를 먹는 느낌이고 맛은 거의 스프에 들어가는 재료 맛으로 은은하게 내고 있습니다. 제비집의 특징이라면 특유의 꼬리꼬리한 냄새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냄새는 잘 처리하셔서 꼬리꼬리한 냄새는 거의 없네요. 양은 다른 특급 호텔의 양과 비율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뭐 그만큼 소량이네요. 하지만 제비집 치고는 가볍게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가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가끔씩 먹고 있지만 맛으로 먹기보다는 좋은 거 먹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먹는다고 할까요? 스프 안에는 망태버섯 같은 것도 몇 점 들어있어서 식감을 좀 더 보충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긴 했지만 제비집도 캐비어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더 많이 먹어야 알 수 있을까요? 한 방울 한 방울이 아까워서 스프를 싹 다 끌어모아 마셔주었습니다. 딤섬으로 주문한 새우 슈마이입니다. 약간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4개가 담겨져 있네요. 위에서 봤던 모습과는 다르게 높이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점인 새우가 가득 찬 슈마이입니다. 와, 근데 이거 새우 육즙이 터지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보통 슈마이는 점인 새우와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드는 편인데 돼지고기 없이 새우 점인 것만으로 가득 채워서 새우 풍미하고 새우 식감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쇼마이가 아니라 새우 쇼마이라고 쓴 이유가 있었네요.
쇼마이에 간장을 찍어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비율 없이 막 만든 간장 조합이긴 하지만 간장에 찍어 먹어도 이상하진 않네요. 새우 점인 것으로 가득 찬 새우 쇼마이긴 하지만 내용물 사이사이에 반토막 낸 새우가 들어가거나 쇼마이 상단에 잘 데친 새우가 들어있었다면 조금 더 비주얼이나 식감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전부터 먹어보고 싶어 했던 기존 한우 갈비찜입니다. 커다란 갈비살 한 토막으로 나오는 거였네요. 한우 갈비살을 제대로 쪄온 듯 합니다. 큼지막한 국내산 한우의 갈비살과 길게 늘어진 산양삼, 바닥에는 양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요리였군요. 고기가 굉장히 뭉글뭉글하고 부드럽게 썰립니다. 고기 안쪽 모습입니다. 마블링이 좋은 건지 고기에서 빛이 납니다. 한우 갈비살을 이렇게 먹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잘려진 고깃덩이의 큰 부분입니다. 조리가 상당히 잘 됐네요. 크기도 큼지막하니 참 좋습니다. 잘 구운 한우 스테이크가 좋은 식당에서 10만원 정도 한다는 걸 감안하면 그런 요리의 재료를 한우 갈비살로 만들고 중국 버전으로 나온 셈입니다. 근데 이거 맛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 부드럽네요. 갈비라 그런지 살코기 식감은 덜하고 부드럽게 씹혀 들어가면서 고기가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심장이 펌프질하듯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거 부드러우면서 고기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양파와 같이 먹으면 데쳐진 양파의 식감과 단맛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우 갈비 표면과 내부에 있는 틈새 공간이 입안에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식감을 선사하네요. 산양삼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나왔으니까 먹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한우 스테이크의 식감하고는 다른 또 다른 재미를 주는 요리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일어나서 박수 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존이란 말을 써도 되긴 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포크로 집었을 때는 묵직한데 입안으로 들어가면 풍선처럼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그런 식감입니다. 소스 전체적인 맛은 홍소 소스로 고기와도 잘 어울리고 중식다워서 좋았습니다. 와, 이거 맛있네요. 금방 다 먹어버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고급지고 품위 있는 요리였습니다. 식사로 주문한 파인애플 볶음밥입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파인애플에 담겨져 나온 볶음밥입니다. 와, 이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뚜껑을 열어봅니다. 파인애플 속에 볶음밥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볶음밥을 먹어보긴 또 처음이네요. 팔선답게 럭셔리합니다. 파인애플 하나를 통째로 가져다가 안을 다 빼주고 파인애플 과육의 맛있는 부분만 0.5c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작게 썰어서 볶음밥 재료와 함께 볶아 만들고 다시 넣은 후에 뚜껑을 덮고 전체를 불로 익혀서 내부 온도는 높이고 과일 바깥 전체를 다치지 않게 손질한 것 같습니다. 볶음밥은 일반 볶음밥에 파인애플 조각과 소고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새우도 들어있네요. 계란을 잘 이용해서 만든 볶음밥인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중간중간에 따뜻한 파인애플 조각이 입에서 씹히면서 특유의 과즙미와 산미를 발산합니다. 볶음밥 자체는 그냥 소고기 계란 볶음밥? 그런 맛입니다. 새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올려 먹으면 괜찮습니다. 파인애플 조각은 잘 조리되어서 전체적인 맛에 튀지 않을 정도긴 하지만 부드러움 속에 독특함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파인애플만 골라 먹는 재미도 나름 좋았습니다. 볶음밥 양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파인애플 안에 만들어진 볶음밥이고 볶음밥 속에서 연하고 부드럽게 열대 과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조금씩 익숙해지면 반찬과 함께 먹는 것도 꽤 괜찮은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에게 부탁을 드리진 않았지만 엑소 소스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두반장 소스라도 좀 얻을 수 있으면 식사 후반부에는 비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먹는 편이라서 어렵지 않게 다 먹고 왔지만 파인애플 속에 꽉꽉 채워 나온 볶음밥이라 양은 2인분에 가깝습니다. 2명이서 드시면 먹기 괜찮은 양이고 혼자서 드신다면 3분의 1 정도를 남겨두고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중국식 소스로 비벼 먹는 재미까지 곁들이면 더 맛있고 즐거운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디저트로 주문한 사과탕입니다. 이거 비주얼이 제가 예상했던 비주얼과는 다르네요. 보아하니 사과 하나를 8등분해서 중국식 사탕 조리법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전에 찹쌀떡탕을 먹어봤었는데 저는 그거 생각하고 점인 사과를 잔뜩 넣은 후에 동그랗게 튀겨서 사탕식으로 나오는 줄 알고 8개 나오니까 4개만 먹고 포장해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과 그냥 하나로 만든 거였네요. 사과가 아주 비싼 거였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먹었습니다. 바삭함이 강해서 식감은 강렬했고 안에 있는 사과는 마치 사과 하나를 호일로 잘 감싼 후에 충분히 구워낸 듯한 그런 식감이었습니다. 양이 적어서 디저트로 먹기엔 좋았는데 사과 하나로 만들어낸 디저트라서 같은 가격의 찹쌀떡탕 디저트와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서 아쉬운 디저트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신 걸까요? 주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스페셜 코스에 나오는 디저트 연자탕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자탕에 대한 리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달달하면서도 요즘 같은 환절기에 아주 좋은 디저트입니다. 몸에도 좋고 꿀맛이죠. 마지막 남은 사과탕 한 조각으로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신라호텔 멤버십이 제가 이번 달 10월 달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1년치를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 1년치로 끝날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신라호텔 8선 1년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라호텔 S 멤버십 언박싱입니다. 뭐야, 여기 책자예요. 그냥 뭐가 있다는 둥, 객실 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둥, 식당 이용을 어떻게 하라는 둥, 이런 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연회비는 60만 원이고요. 가입 후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년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한 13개월 정도 주는 편이 많아요. 그 60만 원 안에 이제 선택으로 가능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신라호텔 무료 숙박권 2인 기준 한 장 그거하고 레스토랑 이용권 10만 원짜리 한 장을 주는데 이거는 선택이 가능해서 저같이 밥 먹는 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 숙박 이용권을 레스토랑 이용권 3장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레스토랑 이용권 4장을 10만원짜리 4장으로 이용을 했고 식음료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1년에 24번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넘어가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한 17번 정도 썼는데 식료 할인율을 보면은 사람 인수에 따라 다르고 3명에 갔을 경우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3명에 갔을 경우에 1명은 공짜 이런 느낌이에요. 기타 할인으로는 주류 10% 그리고 그 카페가 있어요. 1층에 더 라이브러리라고 거기 10% 그리고 같이 1층에 있는 그 빵집 패스트리 부티크 10% 할인이 있습니다. 객실은 예약 사이트 이용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제주 신라호텔은 5% 할인이네. 근데 제주 신라호텔 이용하실 거면은 S 멤버십 말고 블루 멤버십이라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쓸 수 있는 신라호텔 거 그거 두 종류로 나뉘는데 숙박을 더 원하시는 분은 프리미엄 카드가 있어요. 130만원짜리 그거 쓰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고요. 요거 또 센스 없게 10월까지로 해놨네. 이거 10월까지 기존의 카드가 10월 거까지인데 10월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또 10월로 해놨냐. 진짜 센스 정말 없네요. 이거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 한 장, 2장, 3장, 4장 요까지고요. 원래 요렇게 요 3장이 숙박권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짜리여서 4장 저는 이제 숙박권 대신 레스토랑 이용권으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할인을 적용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서 그냥 10만원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괜찮은 거긴 한데 이거 한 번에 4장 다 쓸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쓴 적은 없는데 그리고 요거는 1년 갱신해가지고 주는 5만원짜리 레스토랑 이용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45만원 정도
레스토랑 이용권을 가지고 내년 신라호텔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딱 12개월 끊었네. 아, 참. 아, 그렇습니다.